여드름 흉터의 노스카나 겔, 거의 이건 공식이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게 실제로는 이 노스카나 겔을 쓰면 쓸수록 여드름 흉터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아직 집에 남아있다고요? 싹 다 버리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여드름 흉터로 고민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노스카나 겔이라는 연고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병원 처방 없이도 손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 집에서 관리하는 여드름 흉터 연고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노스카나 겔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여드름 흉터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스카나 겔의 광고와 마케팅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하면 괜히 사용했다가 피부만 더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노스카나 겔을 언제 쓰면 안 되는지, 노스카나 겔로 이 진짜 여드름 흉터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효과 좋은 약국 연고를 뒤지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노스카나 겔인데요. 특히 여드름 흉터에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여드름을 오래 앓았거나 여드름 흉터가 심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직접 써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노스카나 겔은 화장품이 아니라 이 식약처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일반 의약품인데요. 단순히 피부에 좋다는 이유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일정한 성분과 이 사용 목적을 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연고입니다. 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엄연히 의약품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연고가 흉터 연고로 분류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성분의 구성에 있는데요. 이 노스카나 겔에는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각 성분 모두 흉터 관리 분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들이죠. 헤파린은 원래 혈액이 잘 굳지 않도록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에서는 초기 염증 반응과 섬유화세포의 과증식을 억제해서 흉터가 단단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란토인은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가 아물 때 섬유 조직이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덱스판테놀은 피부 장벽 회복을 돕는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을 조합함으로써 노스카나 겔은 수술 흉터나 외상 흉터, 그리고 여드름 흉터와 같은 다양한 흉터 관리에 사용되는 연고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실제 식약처 허가 사항에도 이런 흉터들이 사용 적응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노스카나 겔이 국내에서 여드름 흉터를 적응증으로 명시한 거의 유일한 약국 연고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 때문에 여드름이 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드름 흉터엔 노스카나 겔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었죠. 자, 게다가 제형 자체가 겔 타입이라 연고처럼 번들거리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발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성 피부가 바르기에도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심한 분들의 경우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바르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노스카나 겔은 성분도 괜찮고 이 유일하게 여드름 흉터에 사용을 허가받은 흉터 연고라는 점에서 꽤 믿음직스러운데요. 자, 여드름 흉터가 심한데 이 병원에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자, 일단 이 노스카나 겔부터 사용해볼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죠. 주변에 노스카나 겔을 써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드름 흉터에 좋다길래 노스카나 겔을 매일 열심히 발랐는데 오히려 여드름도 심해지고 흉터도 더 심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요. 이상하죠? 여드름 흉터에 좋다면서 왜 결과는 반대일까요? 하지만 이 상황은 생각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이 노스카나 겔을 여드름 피부에 흔히 잘못 사용하는 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피부 상태와 이 연고의 역할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데요. 한 얼굴 안에 아직 진행 중인 여드름도 있고 막 가라앉은 여드름도 있고 붉은 자국과 갈색 자국, 이미 패이거나 튀어나온 흉터까지 여러 단계의 병변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이런 피부에 이 노스카나 겔을 흉터용 거니까 여드름 흉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얼굴 전체에 매일 바르는 것인데요. 노스카나 겔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항염, 항균 연고가 아닌데 여드름이 아직 남아있는 부위까지 함께 덮어 바르게 되면 연고의 겔 제형이 모공을 더 막거나 염증 부위를 자극해 여드름이 오히려 오래가거나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진 여드름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여드름 흉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완성된 여드름 흉터에는 이 노스카나 겔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인데요. 깊게 패인 흉터나 오래된 흉터는 피부 속 구조가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로 여기에 연고를 아무리 열심히 바른다고 해서 다시 차오르거나 평평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얼굴 전체에 퍼져 있다고 몇 달 동안 열심히 발라보아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그 사이에 여드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흉터가 더 생기고 흉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스카나 겔은 열심히 쓰면 쓸수록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여드름 흉터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흉터가 심한 분들일수록 이 노스카나 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여드름 흉터의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여드름 흉터가 심해질 수 있다고? 이상하네. 그럼 왜 노스카나 겔을 여드름 흉터에 쓰라는 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스카나 겔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스카나 겔은 식약처에서 여드름 흉터를 적응증으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일반 의약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약처 허가가 이 연고를 바르면 흉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의약품, 특히 바르는 흉터 연고의 경우에는 이 허가 과정에서 완치나 구조적 회복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성분 조합이 흉터 관리에 도움이 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허가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노스카나 겔은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이라는 이 흉터 관리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성분을 조합하여 여드름 후 남은 흉터 관리라는 적응증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또한 식약처 허가 사항에서 말하는 여드름 흉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깊게 패인 흉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여드름이 가라앉은 뒤 남은 붉은 자국,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초기 흉터, 거칠고 불균형한 회복 상태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노스카나 겔과 같은 성분 조합을 가진 DA5520 겔을 여드름 흉터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흉터 개선 정도를 평가한 12주 파일럿 임상 연구에서는 레이저 병행 또는 단독 사용 조건에서 흉터의 임상적 정도를 평가한 ECCA 점수에서 호전을 보고하였는데요. 이는 깊게 패인 흉터가 채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보다는 흉터가 눈에 띄는 정도나 표면의 거칠기 같은 전체적인 외관 점수가 일부 개선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 허가 기준에서는 흉터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이 노스카나 겔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다가 오히려 여드름 흉터가 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노스카나 겔이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효과가 이미 깊게 패인 흉터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여드름이 지나간 뒤 흉터가 굳어가는 과정에서 이 외관을 정리해주는 보조적인 도움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노스카나 겔을 써야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스카나 겔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바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드름은 계속 진행하면서 변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발라서는 안 되고요. 특정 상황에서 사용해야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드름이 한창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오돌토돌 좁쌀이 올라온 부위나 붉고 부어있고 눌렀을 때 아픈 부위는 여드름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데요. 이 시기에는 노스카나 겔이 아니라 피지를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드름을 멈추는 관리가 우선입니다. 모공 속 각질과 피지가 쌓여서 발생하는 좁쌀 여드름에는 각질과 피지를 녹이고 막힌 모공을 열어주는 살리실산 계열 연고가 효과적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클리어틴, 에크린 겔이 있고요. 반면 염증이 동반되고 붉고 고름이 보이는 화농성 여드름에는 항균, 항염 성분이 필요한데 이부프로펜 피코놀,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조합인 에크논 크림이나 크레오신 T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피부가 회복되고 있는 도중이라면 이때가 노스카나 겔을 사용해야 하는 핵심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진물이나 고름이 나오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으며 살짝 붉은 자국만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인데요. 자, 2단계는 여드름이 끝나고 피부가 흉터로 굳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이죠. 하루 한두 번 얼굴 전체가 아니라 흉터로 진행할 것 같은 부위에만 쌀알 크기 정도를 얇게 펴 바르면 되는데요. 흉터가 있다고 계속 바르지 말고 부위별 사용기간은 2에서 4주 이내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에서 4주가 지나면 이미 피부 재생 반응이 끝난 상태이므로 더 바른다고 해도 의미가 없죠. 이미 오래된 패인 흉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아이스팩 흉터, 깊게 패인 롤링,
박스형 흉터, 수년째 그대로인 흉터 등 이런 흉터는 연고를 바른다고 피부 구조가 바뀌지 않는데요. 노스카나겔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부드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피부과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붉은 자국이 더 진행하여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남은 경우에도 노스카나겔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노스카나겔은 색소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갈색 색소 침착에는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미백 효능을 지닌 비타민C 제품,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개월 이상 오래되고 진하게 남은 색소 침착에는 이 하이드로퀴논 제품도 시도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노스카나겔은 여드름이 한창일 때 쓰는 연고도 아니고 흉터를 매끈하게 지워주는 마법의 연고도 아닙니다. 다만 여드름이 가라앉은 뒤 이 흉터로 진행할 것 같은 흔적을 최대한 잘 회복되게끔 도와주는 연고인데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 이 적절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노스카나겔은 생각보다 꽤 효과적인 이 여드름 흉터 연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노스카나겔이 여드름 흉터 연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드름 흉터를 나빠지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흉터에 무조건 나쁜 연고도, 바르면 무조건 다 좋아지는 연고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 사용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